개체군, 개체군의 특성. 첫 번째,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로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군의 밀도로 나타냅니다. 또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기억해요. 개체군은요, 같은 종이다. 같은 종, 한 종. 개체군의 밀도 D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지역의 면적 또는 공간이고요. 분모가요.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개체군 밀도의 중요성. 개체군 밀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요, 환경 저항이 커져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집니다. 개체군 밀도가 지나치게 감소하면요, 생식 기회가 줄어들어서 개체군 유지가 어렵고요. 적절한 개체군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개체군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출생, 이입, 태어나는 건요, 개체군 밀도를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밖에서 들어온 거, 이입도 밀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사망, 이출. 자, 죽으면요, 밀도가 감소하고요. 이출, 나가버리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개체군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요, 출생, 이입이고요. 개체군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요, 사망, 이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과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 개체군의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빛, 온도, 서식 공간, 먹이 등 비생물 환경과 질병, 포식과 피식, 다른 생물의 기생 등도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줘요. 개체군의 성장 곡선, 개체군의 성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개체군 내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J자형 성장 곡선입니다. 생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 개체수가 계속 증가해서 J자형 곡선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생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J자 형태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J자형 성장 곡선은요, 어떤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 봅시다. J자형 성장 곡선은요, 먹이와 서식 공간이 충분해서 개체군이 번식하기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에 이주한 개체군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뒤 환경 조건이 회복되어 개체군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 관찰되고요. 환경 수용력은요,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먹이,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등의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가 많은 경우에는요, 환경 수용력이 작아지고 포식자가 적은 경우 환경 수용력은 커집니다. 자꾸 변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S자형 성장 곡선 봅시다.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요, 개체군이 일정 크기 이상 성장하지 않는 S자형 성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자, 이론적 성장 곡선인 J자형 성장 곡선이 있는데요. 실제에서는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요, 환경 저항이 커지고요, 개체군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점차 일정해지는 S자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자형 성장 곡선은요, 실제 성장 곡선이고요, 요 갭이 환경 저항입니다. 환경 저항, 개체군 성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이에요. 먹이와 서식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환경오염, 경쟁, 질병 등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환경 수용력,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체수는요, 환경 수용력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개체군 생존 곡선, 한 개체군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크게 1형과 2형, 3형으로 나뉘어요. 1형은요, 생존을 많이 하다가 늙으면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거고요. 2형은 꾸준히 죽어나가는 거고요. 3형은요,
태어나자마자 개체수가 많이 감소합니다. 일형, 적은 자손수를 낳지만 초기 상만율이 낮아요. 새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성체로 성장하고 생체 수명이 다한 뒤에 죽습니다. 사람, 코끼리, 사자, 돌사냥 등 대형 포유류가 일형에 해당돼요. 이형은요,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얘네들은요, 연령별 사망률이 일정해요. 다람쥐, 설치류, 참새나 기러기 등 조류, 히드라가 이형에 해당됩니다. 삼형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초기의 사망률이 높아서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어류, 굴과 같은 해양 무초 추동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개체군의 사망률. 개체군에 따라 연령별 사망률이 달라서 개체군 생존 곡선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사망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형은요, 처음에 사망률이 작았다가 나중에 커지죠. 그래서 일형은요, 처음에 사망률이 낮았다가 나중에 커집니다. 자, 이형은요, 계속 꾸준히 사망하고 있어요. 자, 개체수가 꾸준히 줄고 있죠? 그래서 이형은 사망률이 동일합니다. 삼형은 처음엔 사망률이 커요.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줄어들죠. 그래서 삼형은요, 처음에 사망률이 크다가 그 다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잘 연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포식과 피식의 관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면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돌말은요, 영양 염류의 양, 빛의 세기, 수온 등 계절적 변화에 따라 개체군의 크기가 1년의 주기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요, 겨울에 작았다가 봄에 확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살짝 증가했다가 겨울 때 다시 감소합니다. 매년 이런 주기성을 보여요. 자, 초봄에는요,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영양염류의 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요. 자, 늦봄이 되면요, 돌말의 개체수가 확 줄어듭니다. 늦봄에는 돌말의 개체수 급감. 초봄에 증가한 돌말이 영양염류를 사용함에 따라 영양염류의 양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봄에 돌말의 개체수 감소는요, 많았던 영양염류가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다음 늦여름에는요,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영양염류 사용이 적어서요, 영양염류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축적되니까 그에 따라서 돌말의 개체수도 연이어서 증가하는 겁니다. 초가을이 되면요,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데요. 이건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초가을에는요, 다시 작아지는 이유는요, 자, 영양염류는 많아지지만 수온이 낮아지고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다시 영양염류가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 빛의 세기는 약하고 수온이 약하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가 작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요. 돌말의 개체수들이 영양염류를 다 소모하고 나면요,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영양염류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돌말이 따라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늦여름에 영양염류가 다시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돌말의 개체수도 다시 증가하고요. 이때 수온과 빛의 세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온과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요, 다시 줄어드네요. 돌말은요,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살고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일종이고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세포 분열로 번식합니다. 영양염류는요,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무기염류로 인산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의 물질입니다. 인산은 핵산의 주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질소는요, 핵산에도 사용되고요, 단백질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무기염류지만 핵산이나 단백질 형성에 꼭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물속 영양염류의 양은요, 돌말과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 번식에 영향을 준다.
여름 바다에 적조 현상이 나타난 까닭. 적조는요, 바다에 사는 조류, 붉은색 색소를 가진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에 영양 염류가 많이 유입되면요, 적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개체수가 많아진 조류가 광합성을 활발히 하면 바닷물 속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독소를 분비해서 어패류가 집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따른 주기적 변동. 포식은 잡아먹는 거, 피식은 잡혀먹는 애입니다. 포식과 피식 관계의 개체군은요,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개체의 크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에요. 피식자인 눈신토끼 개체군과 포식자인 스라소니 개체군은요, 개체수가 10년을 주기로 변동합니다. 자, Y축은요, 눈신토끼 개체수 왼쪽 Y축, 자, 곱하기 1000마리고요. 오른쪽은 스라소니 개체수입니다. 역시 곱하기 1000마리를 해놨어요. 자, 이때 피식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포식자가 늘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눈신토끼의 개체수, 피식자가 먼저 늘어나면 그에 따라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얘가 늘어나야 얘가 늘어나고요. 시간적으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요, 먹이가 풍부해져서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항상 피식자 먼저, 그 다음 포식자. 이렇게 늘어나요.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요, 스라소니에게 잡혀먹히는 눈신토끼가 많아져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다시요. 눈신토끼 늘어났습니다. 먹을 게 많아지니까 스라소니가 따라서 늘어나고요. 스라소니가 늘어나니까요, 많이 잡혀 먹히니까 줄어들고요. 먹을 게 적어지니까 스라소니도 따라서 줄어들고요. 스라소니가 줄어드니까 다시 피식자인 눈신토끼가 늘어나고요. 눈신토끼가 늘어나니까 아싸 먹을 거 많네 하면서 스라소니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3번.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요, 먹이가 부족해져 스라소니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스라소니 개체수가 그 다음 줄어들죠. 4번. 스라소니 개체수가 줄어들면 포식자가 줄어들어서 눈신토끼 개체수는 다시 늘어납니다. 스라소니 개체수가 줄어드니까요, 피식자 잡혀먹히는 눈신토끼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음 1번 다시 반복이죠. 이렇게 피식과 포식자의 관계는요, 항상 피식자 먼저, 그 다음 포식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